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말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한 또 이야기를 또 정보들을 공유해 주실 메리츠증권 도국금융센터 이관희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차장님 보고 싶었어요. 오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고 싶었어요, 차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차장님? 일단 그런 과한 반응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밀고 갑니다, 차장님. 거지같이 지냈습니다. 왜 무슨 별로 특별히 좋을 게 없어서. 좋을 게 없으셔가지고. 주말에는 뭐 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주말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 쉬어야죠. 예, 쉬어야죠. 주말에 어머니 뵙고 네. 김치 주셔서 가져오고. 김장하셨어요? 김장은 이제 어머님이 하셨고 배달만. 배달만. 그 전주에 이제 뭐 또 김장을 또 크게 했죠. 처갓집에서 뭐 그런 거 했었고. 그럼 가서 좀 하셨어요? 도와드렸어요? 뭐 했죠. 또 이게 아니 텐션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김장하시면 힘드시니까. 몸은 안 힘듭니다. 예. 그래도 그 가서 배달해주고 하시는 오늘 거 아침에 이제 수요일 날은 좀 일정이 빡세서 네. 특히 이제 격주로 여기 돈돈 때문에 돈도 덕분에. 유일하게 택시를 타는 한 달에 2번. 평소에는 택시 잘 안 타세요? 탈 일이 없죠. 네. 우리나라 서울은 사실 택시 탈 일이 그쵸, 뭐 별로 없죠. 크게 지하철, 없죠. 버스 크게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대문 안은 웬만하면 걸어 다닙니다. 워낙 또 길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매경에서 한경 뭐는 그냥 걸어 다니죠. 그렇죠. 남경까지. 아침에 지금 급해서 택시 타고 온 겁니다. 네. 5,800원. 네. 오늘 뭐 심각한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앞에서 말씀 이것저것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자연스럽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죠. 쑥 들어가면 쑥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스 브레이킹할 뭐 그럴 건 없고 그죠. 그냥 아이스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지. 브레이킹 필요 없다. 그냥 썰로 풀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네. 저도 이제 담배를 아직 못 끊었는데 네. 가끔가다 피다가 자꾸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하시죠? 내년은 어떤 게 어떨 건가? 내년에 어떨 것인가?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 여러 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 거지 같은데. 쉽지가 않은 그쵸, 것 그쵸. 같은데. 이런 네, 것들. 맞아요. 국내 상황도 그렇고 뭐 해외 상황도 그렇고 바이든은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고 푸틴은 이상하고 그렇죠. 시진핑 고집 부리고. 시진핑은 약간 좀 이상하고 점점 팬다가 돼가는 것 같고. 진짜 또 판다같이 생기긴 했어 진짜. 코로나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전망을 내놓죠. 내년 전망. 내놓죠. 네. 내놓죠. 증권사의 브레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거시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다 나왔죠. 그래서 대충 보니까 2,000에서 2,650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가장 높게 보는 데는 2,900까지 보는 것 같아요. 내년에 2,900까지. 2,950인가 뭐까지 뭐 얘기한 것 같은데. 3천 가까이 가버려.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세게 얘기했고, 그쵸. 그다음에 대형사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대부분 2,000에서 짜고 친 고스톱처럼 2,000에서 2,60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 초등학교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엄청 광범위하네요. 2,000에서 2,600이면은. 그죠. 상하단 다 잡아. 근데 그게 엄청 광범위한 범위를 잡는데 항상 매년 틀려. 틀려요. 약간 그런 2,000에서 2,600 그 정도 아니에요? 너 시험 몇 점 맞을 것 같아? 한 30점에서 100점 사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건 심하가 60점에서 6점에서. 엄마 나 이번에 뭐 평균 60에서 80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정도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증권사에 오래 있으면서 한 번도 한 17년째 있는 거였나? 있는데 좀 늦게 입사를 해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81년생 친구들과 같이 이제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한 남들보다 한 6년 늦게 시작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보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증권사 전망. 안 맞아요. 맞으면 좋긴 하죠. 그게 맞을 수가 없어 사실은. 난 그 전망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리포트가 쭉 나오냐, 풀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보죠 매번 대충 봅니다. 뭐 제목 그러니까 쭉 자세히 안 봐. 분위기가 어떤지 목차 보고 좀 색다른 뭔가를 딱 써놓으면 그거 보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뻔한 얘기들을 하니까. 이 뉴스플로우를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알던 얘기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 점쟁이랑 똑같아. 미아래에 있는 분들도 이 사람의 과거는 보이는데 신들리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쓰여 있고 뭐 하는 집 보면 보이고 대충 심리학자들도 말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 것처럼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난 지표들이지, 보조 지표들이 뭐 RSI가 어쩌고 MSCI가 어쩌고 뭐 많죠.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그거 보고 이제 막 현란하게 얘기하지, 막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고 나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정답인 거. 어려운 단어. 멋있다. 야 저거 어쩌다 또 맞아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하죠. 이게 정답이야. 그러는 순간 그건 답이 아니죠. 보조지표들이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주식 투자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목표가 뭐였냐면 옛날에 주식을 해서 떼돈을 벌고 싶었어. 경제학자들이.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 금융공학과 애들이 만든 게 이제 뭐 그런 그 파생 상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금융공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카이스트에도 있었어요. 그 양반들이 증권사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ELS니 뭐 이상한 파생 상품들을 막 만들어내서 쫄딱 망하게 했지 사람들을. 그렇죠? 개새끼들입니다. 시원합니다. 사이다예요. 신선하네요. 결국엔 확률 싸움을 하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전통적이고 오래된 거를 하라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원래. 근데 뭔가 새로운 거 만들면 되게 멋져 보이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검증이 안 된 거고. 왜? 새로 나온 약은 신약은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요. 임상 3상을 통과하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도 그러면 그때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게 임상 4상이야. 그럼 한 1년 동안 봅니다. 그럼 먹었는데 어떤 새끼가 갑자기 뒤져. 그렇지. 부작용이 막 생겨. 부작용이 있어. 10명 중에 2명이 죽어. 그럼 안 되지만. 그러면 그거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차를 아예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그것도 맨 처음에 사기 주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모르니까. 항상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거는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작가님이 저한테 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23년 시장 전망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지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지만 저는 이제 직접 주문을 넣고 고객을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고 욕을 처먹고 칭찬도 받고 이거를 피부로 느끼죠. 네. 쟤네들은 그냥 던져놓으면 끝나 사실은 거의. 물론 기관들한테 뭐 욕먹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쟤네들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가 중요하다. 지수를 보지 말고 뭐 어떤 증권사는 뭐 2,900까지 봤다더라. 어떤 증권사는 2,650까지 봤다더라. 뭐야 이 새끼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는 거야. 엮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그 리포트를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걸 보고. 그러면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상저하고의 뭐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는 거지 같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얘네들이 모임을 하나 봐. 다 친구겠죠. 다 아름아름하고 다. 뭐 실질적으로도. 저도 뭐 여기 있는 이화진이랑도 친하고 다 친하잖아. 우리 회사도 아닌데. 그죠? 다 아름아름 다 압니다. 이 동네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속속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을 분석할 때는 딱 하나죠. 결국에는 리스크냐 성장이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될 거며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지 그만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변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방정식을 풀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이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요? 그럼 고차 방정식이라고 풀죠. 고차 방정식. 그죠? 그거 아직 기억 나시는군요. 어. 저는 기억이 안 저도 아예 안 해요. 저도 이까 안 그러니까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X 3승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면 X 4승 5승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거를 결국엔 뭐 우리가 막 인수 분해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막 묶고 갖고 변수를 최소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차 방정식 공식 외우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맞아요.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주식이 어려운 거는 수학보다 어려운 이유는 수학도 물론 어렵죠.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수학보다 어려운 이유는 변수가 너무 많아. 우린 2차 함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만 배웠는데 변수가 2개, 3개라는 거거든 결국엔 걔네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변수가 너무 많아. 엄청 많아. 그렇죠.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골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그럼 이건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보냐가 중요할 거고 그러면 뭐 말이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2023년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변수로 움직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 지금 연말이죠. 연초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되게 예민해. 환율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되게 예민하고.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금리가 더 올린다는 기조는 남아 있고, 근데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년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또 그런데 또 기름값도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어. 네. 80달러에서 그 정도. 물가가 그러면 7.7% 찍었다고 막 지금 CPI 7.7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나서 막 폭등을 했죠. 미국은 막 7%씩 올랐어 나스닥이. 근데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질 겁니다. 100%. 100%. 무조건 떨어지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물가는 떨어지는데 시장 금리는 지금 또 우리나라는 또 엄청 올라갔어. 그렇죠. 어. 따라가다 보니까. 그 김 모태 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용 경색이 좀 많습니다. 레고. 레고랜드. 어. 네, 레고랜드. 그리고 또 금감원장도 좀 멍청해가지고 에? 그 뭐야 흥국생명 그것도 약간 좀 아, 이상하게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똥 쌌는데 거기 주저앉은 거지. 아주 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휴지로 해결할 거를 샤워까지 해야 돼. 지금 원래는 휴지면 됐었는데. 더럽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일시적일 거다 그거는. 그건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조금 이러면 애들이 자꾸 금리를 세게 부른 거야 그냥. 그리고 아니면 못 빌리잖아 너.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PF가 하나 나갔는데 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PF를 하진 않으니까 거의 안 되죠 지금 PF가. 1순위 그러니까 그 트렌치 A라고 하죠. 제일 안전한. 그러니까 담보에 한 30% 40% 빌려주는. 그게 15%에 나가. 금리가요? 네. 15%에 대출해 준다고? 와. 15%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몇 정도 됐습니까, 그게? 원래는 잘해야 한 5%도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15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15% 대박이네. 근데 그것래도 거의 그냥 사채 쓴 거죠. 옛날에. 진짜 그러네. 그렇죠. 15%만. 그 레고 이후로. 네, 그렇죠. 레고랜드 이후로. 아무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돈 준다는 놈이 갑이죠. 그렇죠 지금. 그쵸. 15% 할래 말래?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 이러면 딴 데서 우리는 10% 해줄게 이렇게 사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렇지. 그러면 안 망하려면 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이제 한 1년만 버티자 이러고 또 들어오는 거겠죠. 내려가겠지 하면서. 그러면 결국엔 증시를 좌우할 이벤트. 자꾸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너무 많잖아 변수들이. 큰 것만 보자고 우리가. 진짜 큰 것만. 중요한. 그러면 내년에 증시는 생각보다 상저하고 저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상정하고 아닐 수 있다. 어떤 이벤트 왜냐하면 때문에?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상고하죠. 아니 의외로 2분기에 확 뜰 수도 있다. 어떤 포인트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중국. 중국.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죠? 네. 지금 사람들이 짱깨들을 자꾸 개무시하는데 네. 전 세계에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엄청 크게 왔죠. 그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금융위기는 은행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다 개작살이 났어. 그러니까 이번에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잘 버틴 이유는 그때 그 교훈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돈을 막 풀어내도 잘 버틴 거예요. 은행이. 경기가 막 코로나 때 막 보면 뉴욕에 막 시체가 널려 있고 막 이랬잖아. 초반에.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붕괴 안 된 이유는 은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은행이 너무 돈이 많아. 그건 맞네요. 최근에 미국의 국채가 안 팔려가지고 난리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사줘야 돼? 결국에 은행이 사줘야 되거든. 그래서 뭐 SLR인가 그걸 조정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금리를 빨리 못 올릴 거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연준이 지금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 그쵸. 국채를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끌어당겨야지 현금이 유동성이 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지. 국채를. 지금 일본도 판다 그러지, 중국도 판다 그러지. 판대 아주. 그러니까 국채를 팔면 어떻게 돼?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겠죠. 올라. 지금 반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해결한다고 하고 금리를 속도로 조절한다고 하고 SLR을 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채권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채권 시장이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가는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엔 경기를 살려야 되는 구원투수는 누굴까? 아까 이제 저 와서 밖에서 앉아 있는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처음 보시는 양반이 말씀을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극찬입니다. 네. 아니, 원래 처음 만날 때만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두 번 만나면 또.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거지.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가 돈을 써줘야 돼. 그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돈을 엄청 쓴다고 해서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 전혀 못 미쳐. 못 미치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는 거야. 왜? 그래도 저 새끼들이 돈이 있거든. 아직도 저축도 많이 돼 있고 일반 개인들도 돈이 좀 있고 실업률도 지금 생각보다 괜찮고 그렇죠. 고용도 괜찮고 근데 그게 또 역으로 그것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되게 웃긴 인플레이션인 게 사람들이 돈을 막 써서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물건을 막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어서 난리를 쳐서 인플레이션 온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동안. 가격이 올라가는. 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단에 문제가 생긴 수요가 깨진 게 아니라 공급이 깨져서 온 인플레이션이 돈을 너무 찍어내서 똑같잖아. 공급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맞아. 진짜. 그러네요. 맞아. 그렇죠? 예. 디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위기가 오는 것 같으니까 달러를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서 투자 대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지 사실은 미국 달러 가격은 뭐 500원 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왜? 2008년부터 지금 찍어낸 돈이 얼마야? 유동성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풀리죠. 그게 전 세계 부동산을 다 달군 거잖아 사실은. 근데 뭐 자꾸 이렇게 꺼져가는 자꾸 벗어나는데 그 중국을 제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국이 써줄 수 있는 데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얼마예요? 3억 5천? 미국 그 정도 3억 4억 정도.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3억 5천만 정도 될 거예요. 음. 근데 그럼 걔네들이 소비 성향이 강하죠. 버는 족족 써.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만 가지고 세계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죠. 중국 2008년 이후로 예.
전 세계 시장을 살린 거는 사실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꺼준 건 중국이었고 중국이었고. 중국이 FTA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WTO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저가 물량을 쏟아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번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몇 번 얘기했어 내가. 한 1억 5천만 1억 이상 인구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 얘네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명동을 휩쓸고 아, 맞아요. 네. 명도 쫙 사고 다시. 개미떼죠 완전히. 네. 심지어 그냥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가. 2015년에 내가 한번 면세점을 가봤어요. 음. 롯데 백화점 일지로에. 갔더니 어우씨 아모레 퍼시픽 그 매장에 네. 한국 사람들은 아예 받질 않아. 아, 애초에. 그냥 줄 서 있어 중국 애들이. 그럼 그게 박스로 가지고 가, 박스로. 우리나라처럼 하나 보고 막 이렇게 아 이거 살까 말까 없어 그런 거. 그냥 저거 박스. 야. 왜? 걔네들은 한 보통 6, 7명씩 다닙니다. 여행을 다닐 때. 단체로. 사돈? 그러니까 애 하나를 두고 얘기할게요. 네. 애가 하나 있으면 엄마 아빠 네. 3명이지. 그렇죠. 세 식구. 셋. 엄마 아빠의 부모님 둘. 네. 그럼 얼마예요? 벌써 3. 7명이죠. 7명이네. 7명이 다닙니다. 가족 진짜 아예 양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다니는 게. 70년대 말부터 한 가구 한 자녀였기 때문에 음. 다 귀한 거야. 그래서 사돈끼리 친해. 아이 하나를 놓고. 어. 그러니까 얘는 뭐 난리 났지 뭐 이제 막 서로 사주고 막. 아, 바다님 얘기하시는 설화수 싹스에 간다고. 아, 화장품 같은 그쵸. 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지역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 이게 풀릴 거란 전망 때문에 지난주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주가들이. 조금씩 완화하는 스탠스 아니냐 왜? 이런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중국 보면서 돈 써주려면 재밖에 없어.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중국이 뭐 부동산 뭐 회사가 한두 개 망하니까 뭐 중국이 망할 거라 안 망합니다. 걔네는 파생 상품이 없어. 망할 수가 없어. 그냥 그 회사 하나만 날리면 돼. 그것도 쪼개가지고 야 정부별로 야 너 요만큼 네가 책임지고 이만큼 네가 책임지고 이렇게 쪼갰단 말이야. 1, 2등 업체만 날라갔잖아. 걔네들 밑보인 거야 그냥. 정부 방침에 안 따라서. 중국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중국이 살아나야 세계 경기가 산다. 확실하게 음. 아무래도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그죠? 그렇죠. 따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한테. 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데잖아요. 미국은 수출 비중이라 20%가 안 돼. 근데 지금 오히려 미국은 뭘 하고 있어 지금? 자기네 나라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미국은 수출하는 게 아니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만 우리 기업에서 매출이 잡히는 것뿐이지 한국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 공장 거기다 계속 짓면 한국 공장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살만형이 그래서 울산에다 딱 짓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 뭐 무슨 프로젝트인가 뭐 인살만. 이거 까먹었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당연히 안 좋겠지. 아직 바닥 안 찍었습니다. 경기는. 주식시장은 근데 바닥을 찍었다.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바닥을 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주가 엄청나게 더 폭락을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을 지금 뭐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맨날 물어봐 사람들이. 돈 있으면 사 그냥. 지금 상황이 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뭐 워낙 많이 돈 있으면 사야 돼요. 있으니까. 뭐 금투세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아. 금투세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 반대하죠. 그렇죠.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거 자기가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어? 근데 저도 좀 그 생각하긴 했어요. 보면서 주식해서 자기가 5천만 원 이상 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내용을 보면 5년 유예를 시켜줘. 5년이 뭐냐면 5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5년 안에 손실이 나면 또 그게 또 다음에 깎아준단 말이야. 상계를 시켜줘.
사실상 낼 게 없어. 돈 진짜 많은 사람들만 내는 거야. 음. 여기서 주식 자기가 한 10억씩 하시는 분들은 네. 반대해야지. 아, 그럼 적극 반대해야죠. 2억 미만으로 한다. 응. 그냥 찬성하세요. 거래세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아, 오히려 5천만 원 이상 벌기 힘들어. 그렇죠, 1년에. 아니 저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무지성. 이거 내가 떼돈 벌지 어떻게 알고 안 돼, 안 돼. 또 이랬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저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세금은 도입할 때 항상 반대가 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돈 더 내라니까. 우리 노수님이 또 새로 와주셨네요. 노수님 자꾸 세면 안 돼. 네, 세면 안 돼, 세면 안 돼. 우리 또 이 시청자분들 한번 챙겨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되게 중요시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건 중국 수출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게 보복이란 말도 있고 중국이 이제 봉쇄 조치가 강하면서 중간재에 대한 이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오면서 중간재들을 이제 안 사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네. 저는 그냥 보복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봉쇄가 좀 길어지면서 사실은 생산량이 줄었겠죠. 걔네들도 아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데 그죠. 뭐 쓸 수가 있어야. 뭐 소비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장도 가동이 덜 되겠죠. 우리가 공기로 느끼잖아. 공기 워낙 깔끔해. 지금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그죠? 2000년대 2008, 9년 이후로 항상 한 10년 동안은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시달렸어 우리가. 근데 뭐 중국 원인이 저는 한 30% 이상이라 보기 때문에 70%이지 않을까. 특히 서울 지역은. 그렇죠. 어.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음. 지금 어쨌든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봉쇄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완화가 되면은 어쨌든 얘네가 이제 돈을 이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건 이제 뭐 정치적 관련된 이야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미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가가지고 얘기하기도 했고 인도 태평양 뭐 전략 그래서 중국이랑 만났을 때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만났을 때 표정이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미국 편에 서버린 거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네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탠스를 계속 이렇게 가면은 중국이 분위기 자체를 한국에 굳이 뭐 돈 써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그거는. 저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친미 노선을 택했죠. 네. 근데 중국이랑 만났어. 네. 근데 따지러 간 거지 중국은. 너 왜 거기 가가지고 인도 태평양 뭐 전략 다 아베가 했던 말인데 응? 미국과 일본이 하는 전략을 왜 니들이 따라하려고 그러냐? 그럼 나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자체가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거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따지러 가려고 인상 빡 쓰고 들어갔는데 우리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그 인사를 했어. 진짜 아무 생각이 별로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중국 전문가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별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미국, 일본만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경제는 또 달라. 그러니까 경제 관점에서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필요해 아직. 네. 아직은 필요하다. 저도 그 생각에는 되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없으면 걔네는 물건을 못 만들어. 맞아요. 특히 반도체 뭐 이런 거. 네. 걔네가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 20나노 이상 이런 거들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조금 더 정밀한 거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걔네가 만약에 반도체를 자립하게 되는 순간 우리를 버릴 수는 있지. 지금 걔네들은 우리한테 반도체가 필요하고 미국 애들은 우리한테 2차 전지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은 위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함부로 잘 안 까. 이 정부가 시작된 지 6개월 동안 내내 친미 노선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이 싫어하는 얘기만 했는데 중국 애들이 안 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그러면서 OTT 규제도 좀 풀어주고. 천만 다행이네요. 아직은 다행이다. 다행이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저는 이게 혹시 연결이 될까봐 경제와 정치가 연결이 되면 약간 걱정했는데. 그럼 내가 또 중국을 얘기해 줄게요. 네.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이렇게
중국 전문가 얘기를 되게 열심히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 입장에서 봐야 돼요. 미국에서 보는 중국, 우리나라에서 보는 중국, 중국 내부에서 보는 중국. 이걸 다 비교해 보면 중국은 지금 3년임을 했잖아. 시진핑 네. 통과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면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거야. 이번에. 그래서 7명 뭐 뽑고 밑에 상임위원들 뽑고 했는데 다 자기 사람으로 박았어. 그렇죠. 그러면 정식 취임은 3월이야. 내년. 내년 3월. 그러면 그 전에 중국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아. 왜? 나이가 68세 넘어가면 원래 모든 직에서 물러나는 게 중국의 전통이었는데 이것들이 다 노인네들이 다 앉아갖고 다 한다 그러는 거야.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보도 막아버리면 되니까 아, 중국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뭐 보도 안 되는 거 많잖아. 중국 뭐 지금 시위도 근데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고. 보도가 안 돼도 조금씩 새 나오는 것들이 있죠. 네. 그 뉴스 파편들을 보면 중국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 시진핑의 3년임에 대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제로 코로나가. 아, 그쵸. 오히려 막아버릴 수 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이를 못 하잖아. 아, 본부장님이랑도 이야기 마저 했었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얘네들은 3월까지는 봉쇄 정책을 풀지 않을 거다. 아까 얘기한 딱 그 스토리. 풀지 않고 그 대신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푸는 겁니다. 이렇게 여행 규제도 그러니까 격리를 뭐 10며칠에다 일주일로 줄이고 조금씩 줄이고 그러니까 약간씩 풀어주는 거지. 이렇게 풀어줘 봤다가 괜찮으면 좀 더 풀어주고 이러면서 그죠. 3월까지 지리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좋지. 확 풀면 재료가 끝나잖아. 그렇죠. 맞아요. 예, 계속 기대감을 근데 질질 풀잖아? 네. 아이고 계속 좋아지나 보다.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 한 번 잘해주고 또 쫙 줘요.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국은 제로 코로나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거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가는 이미 모든 악재,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인플레이션, 뭐 고금리, 뭐 이런 모든 악재들을 다 반영한 숫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 주가가 여기서 막 3,000포인트 빵 뛰냐?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2,6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해. 왜냐하면 빵 뜰 수는 없죠. 왜? 우리 경기도 안 좋을 거니까. 2024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가 좋아진대. 난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를 좋다고 얘기한 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옛날에도 전망한 썼겠지. 게. 네, 뭐 투자 뭐 상방 11% 12% 정도 네, 잡고. 그래서 중국이랑 걔네들도 중국이랑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 그죠. 그 왜? 미국은 내용이. 이제 먹을 게 없다. 음. 근데 결국엔 걔네들의 논리도 똑같은 거야. 23년도에 바닥을 찍겠지만 결국엔 기대감은 확 커질 거라는 거지. 또 기저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힘들었던 건 코로나 때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나빠 보이는 거지. 그죠. 상대적으로. 주식은 항상 더 버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더 버는 쪽. 많이 벌다가 줄어들어서 버는 게 네. 그럼 주가는 졸라 빠지는 거야. 그렇죠. 빠져버리죠. 근데 좀 덜 벌다가 기대감이 낮아졌어 막.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버네. 여기 있다가 여기 내려왔다 요만큼 갔는데도 주가는 이만큼 가 있는 거야 다시 제자리. 저것보다 더 높아요. 아 오히려. 네, 그럴 때 많아요. 단순히 뭐 실적 곱하기 뭐 그거는 그냥 맨날 똑같은 돈 버는 애들 얘기고. 그러니까 PR이라는 개념도 더 주냐 덜 주냐의 차이인 거야. PR을 누가 주는데? 윤석열이 주나 뭐 문재인이 주나 아니잖아. 그렇죠. 네. 기준이 없잖아. 왜 얘는 20배를 줘야 되고 얘는 8배 줘야 되고 얘는 9배를 줘야 되고 10배를 줘야 되고 누가 만들었을까? 난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 옛날에. 근데 그거 진짜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순이익으로 해서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있어요. 근데 맞아. 이제 공식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아니 EPS 곱하기 PER이잖아.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는 게 적정 주가라며. 그 적정 주가의 PER을 누가 기준을 잡냐고. 그러면 어떤 업종은 20배, 어떤 업종은 1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화장품주가 폭등했을 때는 PER이 40배까지 줬어요.
근거. 화장품이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거든. 화장품 원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용기야. 맞아요, 용기. 아, 그래요? 화장품 자체는 그렇게 안 들어요. 너도 처음 알았네. 그래요? 알코올에다가 그냥 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면 돼. 어. 거기다가 향신료 좀 집어넣고. 향 넣고. 아, 용기가. 용기가 제일 비싸. 아. 용기 싸구려로 하면은 되게 싸지잖아. 그 사람들 근데 싼 것도 잘 안 쓰잖아. 용기 마케팅 비용. 어. 막 이형에 집어넣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불패죠, 불패.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게 줬어. 뭐 그런 건 차이인데 그 밸류에이션 어떻게 주느냐. 경기가 좋아지고 확장 국면이거나 어떤 업종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입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버는데 더 벌 거라는 기대감에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뺀 거죠. 보면 또 실적 안 부러진 애들 되게 많은데 주가는 막 반토막 나 있어. 네이버 이런 애들 보면 실적은 안 부러졌어. 작년에 번 거랑 비슷하게 벌고 있어. 근데 갑자기 주가는 반토막 났죠. 반토막 더 빠졌어.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뺀 거지. PR이 20배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 그냥. 맞아요. 네이버가. 옛날에 40배였던 애들이.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실적 괜찮은데 왜 빠져요? 이런 거지.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 하실 수 있죠. 결국엔 PR은 쉽니다. 그지? 투자자들이 좋게 보면 계속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항상 주식시장을 언제 투자해야 되냐, 뭐 지금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요? 그치? 곡소리가 주가 계속 빠질 때.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모두가 하기 싫죠. 그때 사야 되는 거야 원래. 사실 지금도 사야 되는데. 근데 그때 사라고 얘기하면 그때 내가 방송 한참 할 때 2100 갈 때 네. 방송 한참 할 때 막 뭐 종목 추천하면 뭐 저 새끼 또 방송 나와서 또 추천한다는 등 아니 그러면 주식을 안 살 거면서 왜 방송 보고 방송을 보고 있어? 맞아요. 개미 무덤 만들라고 또 추천한다고. 어. 이런 상황에 뭔 사야 되냐고 막 사라고 하면 갑자기 막 이제 어쩌고. 방송국들도 이제 항의가 더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목표가는 말씀하지 마시고 예. 뭐 이러잖아. 그럴 때 쫄 때가 가장 기회죠 원래. 그때 단기 반등으로 올라오는 게 지금 50%뭐 이렇게 뭐 따블라는 게 네, 많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기는 사실 어려워. 모든 사람들 심리가 얼어붙을 때는. 근데 지금은 좀 어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슬슬. 괜찮을 것 예, 같은데.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2,400, 500 올라오면 이제 또 따라 붙습니다. 그럼 또 물리죠. 그렇죠. 왜? 박스권이야 대부분. 지금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저점을 올리는 과정. 바닥을 잡으면서 저점을 올리는 거죠. 저점을 올리는 과정.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주식하신 분들, 19년부터 해서 20년 때 이제 코로나 때 주식하신 분들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지. 그렇죠. 그런 장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10년에 진짜 한 번 나올까 예, 말까. 예. 정확히 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음. 계속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흐름을 좀 타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이지만 되게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보수적으로. 그 좀 보수적이라는 많이 건- 올라온 것 같아 너무. 응. 너무 좋다 그래. 나 2차 전지 되게 좋게 봐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보냐? 많이 올라왔잖아 지금. 포스코 케미칼 되게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엄청 많이 올라.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에너지. 올라왔고. 이제는 거기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 지금 투자 이슈로 올라왔는데 이제 실적이 하나씩 꽂히는 과정을 또 볼 겁니다.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2년치 PR을 그러니까 2년치 실적을 다 땡겨왔어 지금. 그래도 80배야. 80배인가 70배인가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겠죠. 시장은 또 기다립니다. 거기서 또 이제 박스권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간 조정을 하죠. 그러면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주가들 한번 쭉 보세요. 차트를. 그러면 짱 쪘다가 계속 지지죠. 그러다 또 한 번. 그래서 또 한 번씩 빼. 그것도 다시 올려.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다시 빵 뛰어. 올라가는 순간은 짧다. 항상 절정은 짧은 거지. 공감되네요. 삼성전자가 랠리를 한번 딱 시작하면 3개월 동안 쫙 올리죠. 한 6개월 동안. 네.
그리고 한 내리 한 2, 3년 쉽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중소형주들은 한두 달 랠리를 쫙 벌려 하다가 한 1년씩 쉬고 6개월씩 쉬고 막 그래. 쉬는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다. 항상 의심하고 그럴 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섹터를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유일하게 내년에 돈 벌 먹거리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는 2차 전지일 겁니다.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내년부터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오. 동의합니다.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 비싸니 뭐 CS윈드가 어쩌니 그 연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드디어 삽을 뜨기 시작을 했어 다. 유럽이 2025년부터 갑자기 설치량이 증가하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2055년부터 갑자기 증가합니다.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스타트를 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폭발적인 물량이 나올 거야. 왜? 기존에 설치하던 양이 10배씩 되거든. 2배,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네. 20%, 30%의 성장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해 놓은 회사들은 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지루하지. CS윈드 막 갖고 있으면 지루하고 하나솔루션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고. 당장 눈앞에는 뭐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보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갈 것 같아. 그럼 얼른 따라 붙으셔야 돼. 그게 싫으시면. 그러니까 항상 보초병을 세워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두 섹터는 무조건 간다. 두 섹터. 반도체. 지금 계속 모든 전문가들이 반도체가 싸다고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2,600이래. 웃기지 않아? 그 얘기 안 간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는 겁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지수 상단은 2,600이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가면 2,600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는 바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서 돌리는 정도. 그리고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짧게 간다. 짧아진다라고 하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리하게 내년 내내 경기 침체다 미국이. 뭐 중국의 소비가 확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도 안 좋겠죠. 저는 망했습니다. 아니 좋아질 수 있어. 좋아질 수 모르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답안지를 안 보여줬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맞아요. 반도체는 그리고 사실은 경기 민감 섹터예요. 경기가 지금 하강기에서 아직 돌아서지 않았지. 네. 주식은 하강기까지 반영해서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이지만 반도체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물 경기는 작살납니다. 내년에. 부동산 더 작살날 거예요. 내년에. 더 후행이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응.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해? 선행이잖아. 선행지표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개작살나기 시작해서 막 내년에 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미분양이 막 너무 산더미 같이 있어. 이럴 때 주식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다. 오히려. 그러면 저는 내년 시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빠르면 2분기. 빠르면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 중국 이슈가 나오면 확 올랐다가 이제 확 반등이 나오겠지. 뭐 2,000한 5, 600까지 갈 수도 있어. 네. 600, 700까지도 갈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좀 주저 않겠죠. 미국이 안 좋다 그러면서. 네. 그러다 또 미국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쩔 수 있다. 내년에 쩔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에 뭐 코스피가 한 10%씩 올랐어. 그러면 한번 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한번 팔아볼까? 먹더라도. 그럼 또 한번 밀릴 때 살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원래 그게 맞죠. 왜냐면 코로나 그 한창 좋을 때는 그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그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한번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 욕심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내년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그리고 중국을 좀 더 집중해서 그 중국 봐야 됩니다. 분위기를 계속해서 동향을 살펴보는 게 그리고 중요하겠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뉴스를 보실 때 너무 경제 뉴스에서 그 미시적인 거 있잖아요. 에. 종목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뭐 공장 짓는다 뭐 이런 거 보지 어.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월드 하지만. 뉴스를 보십시오. 월드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갑자기 친해진 척하고 있죠. 양쪽 다 정치 이슈가 끝났으니까. 맞아. 그리고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또 정상회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중국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막 이런데 갑자기 손잡고 있어. 왜? 일본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와야 되거든. 또 와서 또 사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우리 적이야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 쟤네들이 국채를 좀 안 던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쟤네들이 조금 그래도 싸게 만든 물건이 좀 들어와야 되고,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중국을 다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봐봐, 모든 정상들이나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다?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실제로 보니까. 인도 안 보죠? 예, 인도는 뭐 인도는 그냥 공장. 저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뭐 하나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시작이 됐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차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 내년에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근데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보고 중국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차장님 보시기에는 길게 또 봤을 때 태양광, 신재생 요쪽은 그리고 좋은 OTT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OTT. OTT도 중국이 풀었잖아. 그렇죠. 언제 또 닫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근데 일단 넷플릭스가 투자 의견이 상향됐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OTT도 광고 요금제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좋게 보는 게 CGV에 사람이 안 가. 영화관에 제작자들이 지금 다 영화로 할 거를 다 OTT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이미 OTT에 익숙해져 버렸어. 그렇죠. 영화관 가려고 요즘 잘 안 하죠. 그 영화관도 비싸졌어. 엄청 비싸요. 좀 3번 올렸잖아요 CGV.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자 보통 이제 그 연인들끼리 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둘이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하면 한 10몇만 원 들어. 맞아요. 진짜 요즘에는 데이트하면은 그 정도 들어요. 좋은 관 가면 20만 원 들어요. 와. 누워서 보는 데 가면. 프리미엄관 막 이런데. 골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OTT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쏠릴 가능성이. 그리고 제작사들이 너무 지금 사실 좀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작사들 뭐 미드 10분의 1이고 엄청 날라다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받는 돈은 뭐 사실 쥐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OTT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작은 섹터에서는. 작은 섹터에서. 일단 뭐 9시 3분 개장은 아까 됐고요. 근데 일단 상승 출발 뭐 소폭 이제 한번 또 반등 나올 때 됐죠? 반등 나올 때가 됐다. 괜찮네요. 삼성전자도 한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교촌이 어제 조금 요즘에 좀 오른 것 같은데 교촌 떨어지네.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뭘 교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봐야 된다라는 뉴스를 보는 순간 늦으신 거고. 네, 교촌은 오늘은 그러면 이미 이만큼 서 있죠. 그러니까요. 교촌은 오늘 그냥 시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차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 축구 언제 내일인가? 내일이죠? 내일 저녁. 네,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있으니까 교촌 아니면 뭐 취향대로 시켜서 드시면 좋을 거. 일동지약 얘기하시네요, 푸른하느님이. 코로나 때문에 네. 계속 뭐 그쪽 뭐 대원지약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좀 꿈틀꿈틀 거릴 수 있어요. 단기로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안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생산 중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좀 인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보고 시작해서 하루 산뜻하게 출발하니까 그냥, 파란불 보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9시 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이랑 본부장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괜찮으셨죠, 차장님? 이게 너무 중원부원한 것 같아.
아니에요. 확실했습니다. 네, 확실했어요. 좋았어요. 네. 자, 본부장님도 오늘 급하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